자, 어제입니다. 어제도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은요, 민생 토론회 열었습니다. 벌써 15번째입니다. 미래 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이라 그래서 어제 직접 윤석열 대통령 충남 가가지고 이렇게 민생 토론회를 연 것입니다. 자, 이 토론회와 관련돼서 지금 언론들이 집중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군사시설 보유구역 전국 1억 300만 평에 대해서 해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무려 여의도의 117배 규모라는 겁니다. 이걸 이번에 해제하겠다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지난 21일 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젠 그걸 넘어서 보시는 것처럼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해제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크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말했던 것은 그동안 어디입니까? 바로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사시설 해제와 관련돼서는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강남 3구, 경기, 충남 이 지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비수도권이 아니라 이번에는 수도권 지역도 포함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자,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22곳, 경기 80곳, 강원 5곳, 세종 13곳, 충북 4곳, 충남 52곳입니다. 이 중에서 주목해 볼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경기, 충남 지역이에요. 여기가 가장 많은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제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해당 지역의 민심이 들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실제적으로 이게 해제가 되면 그 지역이 개발이 되니까 개발이 되면 거기에 뭐 땅값이라든지 아파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해당 지역의 민심이 들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은 함께 목소리 내라는 것입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선물 안겨주고 있잖아요. 총선에 있어서 실제적인 정책을 내고 있고 그 정책에 관련되어서 지금 민심이 들썩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에 함께 목소리를 내라. 이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주고 있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민생 토론회를 이어나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반 지지율 상승도 하고 있고 민심이 들썩이고 있다 보니까요. 확실히 민주당과 이재명이 긴장 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합니다. 천조, 장밋빛 공약이다. 대국민 정책 사기극 할 때 아니다.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이재명은 도대체 천조라는 근거 어디서 갖고 오는 겁니까? 이거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하면 어떡할 건데? 네? 진짜 하면 어떡할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아무 근거도 없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이 지금 하나의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떤 꼼수를 쓰고 있느냐? 바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전세사기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직회부라는 것은 상임위 없이 그냥 바로 본회의로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아직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2월 중으로 직회부에 추진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인천 전세사기 아파트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부 여당 국민의 아픔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아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재명이 인천 사기 아파트 방문하고 이와 관련하여서 전세사기법 개정안을 직회부 한다고 칩시다. 그럼 저는 이재명한테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재명 현역 의원 아닙니까? 현역 의원은 법을 발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재명 주장에 따르면 지금 이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돼 가지고 정부 여당이 국민의 아픔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아픔을 다루기 위해서 이걸 직회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법안 발의하죠. 네? 아니 그렇게 아픔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 이와 관련돼서 법안 발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재명 없어요. 네?
이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과 관련돼서 이재명 법안 발의한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래놓고 뭔 얘기를 합니까? 이래놓고. 꼴랑 6개 발의해놓고 그 가운데 이재명이 얘기하는 이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된 법안 발의도 안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것을 아픔을 이해하자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뒤가 다르잖아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가 또 한 번의 쇼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리냐면요. 이재명이 어제 인천에 가서 거짓말까지 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영상을 보세요. 이재명이 어떤 거짓말 하는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이곳 인천을 찾았는데요.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 피해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시장에 한 번도 저희 피해 아파트를 안 오셨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설상가상, 물가지세 벽지가 다 뜯어진 집안을 들여다보는 이 대표. 최근에 무너진 데입니다. 한꺼번에. 이게 좀 기본적으로 부실한 데다 물이 떨어져서 썩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이 대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여당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피해자들의 좀 권익을 보호하는 좀 특별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지금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열린 최고위에선 인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자, 친구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 관련하여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어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을 방문을 했고 그와 관련돼서 현장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재명이 지금 거짓말을 했어요. 허위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인 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이 전세 사기 피해법과 관련돼 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다. 아니, 뭔 소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거 거부권 행사한 적 없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법안을 신속 마련하라 라고 지시까지 내린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실제 윤석열 정부는요, 전세 사기 특별법을 발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가지고 지난해 5월 달에 본회의 통과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도대체 무슨 근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했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실제 이 전세 사기 특별법과 관련돼 가지고 법안을 신속 마련해라 지시했지. 실제 윤석열 정부가 법안도 발의했지. 그와 관련해서 지난해 5월 달에 본회의에 통과했지. 실제 6월 1일 날 시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요. 국토부가 자료까지 냈어요. 이렇게. 전세 사기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고. 근데 이재명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특별법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재명이가 어제 인천 현장에 가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중에 전세 사기 특별법 있습니까? 없어요.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상법, 쌍특검법, 네, 할로윈 관련 특별법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재명은 뭐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선구제 후 구상,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달에 본회의에 통과된 전세 사기 특별법을 또 개정하자라는 겁니다. 뭐 하면서? 선구제 후구상을 하면서. 그럼 저는 물어볼게요. 이때 하죠? 네? 지난해 5월 달에 본회의에 통과할 때 이거 넣죠?
안 넣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통과한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이 이때 통과해 놓고서는 채 1년도 안 돼가지고 이걸 또 개정하자고요? 선구제 후구상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라고 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무엇보다 지금 이재명이 말하는 선구제, 후구상이 뭐겠습니까? 실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먼저 구제해주라는 겁니다. 먼저 국가가 책임지고 먼저 보상해주라는 거예요. 자,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재명이 주장하는 건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인천에만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계신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향해서 선구제하면 다른 지역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민주당, 이재명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법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법의 형평성이. 아니, 인천에 계신 분들만 선구제 해주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더 나아가서 그와 관련돼가지고 재정 마련할 수 있습니까?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무런 방법도 없이, 아무런 논의도 없이 그냥 이재명 혼자서 울부짖고 있는 게 지금 선구제 후구상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논의도 없습니다. 그냥 뭐 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총선용 쇼하는 거죠. 어디 가서? 인천 가서. 왜 그러면 이재명이 인천 가서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지 지역구니까. 네? 인천이 지 지역구니까. 결국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이 자기 정치해보겠다고. 자기 선거에 있어서 방탄조끼 좀 더 두텁게 입어보겠다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식 정치라는 거예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총선용 쇼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실제 어제 인천에 가서 현장 최고위까지 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현장 최고위에서 이재명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인천에 저를 왔다고 하셨는데 제가 원래 인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저 궁금해요. 언제부터 이재명이 인천 사람이었습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아니, 이재명 지난 대선 기간에는 뭐라 그랬어요? 안동 사람이라며. 네? 안동 사람이라며. 심지어 김혜경은 안동 김씨라면서요. 아니, 맨날 바뀌어. 어떻게 된 게. 지역만 가면 바뀌어. 지역만 가면은. 심지어 이재명 안동 가서 뭐라 그랬어요? 네? 나도 이곳에 묻힐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게 이재명입니다. 아니,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인천에 가서는 제가 원래 인천 사람입니다. 이러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재명 고향이 어디야? 네? 고향이 어딥니까? 안동 가서는 안동 사람, 인천 가서는 인천 사람. 도대체 고향이 어디냐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의 오락가락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재명 총선용 쇼하지 말아라. 그거 다 들통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확실히 비상이 걸렸고 더 나아가서 비상이 걸린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MBC입니다. MBC. 자, 제가 최근에 MBC와 관련돼서 이런 소식 전해드렸어요. 자, 어떤 소식 전해드렸냐면은 방심위가 MBC에게 최고 수위 과징금을 부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MBC의 자막 조작이죠. 바이든 날리면.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있다고요? MBC는 뉴스타파 인용과 관련돼서 과징금 4,500만 원 먹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또 하나의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방심위가 후쿠시마 죽은 물고기 화면과 검사 이름 공개 보도도 중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과 관련돼가지고. 네? 이게 후쿠시마 처리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관계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후쿠시마 처리수가 위험한 것처럼 이렇게 배경화면 깔았던 게 MBC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어제 방심위가 중징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방송사 재심의와 관련된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추후 방송사 재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이 점수가 점점 깎인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점수 실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MBC는 과징금 2건, 경고 3건 먹은 거예요.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그럼 벌써 MBC는 몇 점 줄어드는 겁니까? 26점 줄어드는 겁니다. 26점. 그런데 여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일단 650점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MBC는 재승인 평가를 받음에 있어서 벌써 26점 깎아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과연 MBC가 이 26점이라는 마이너스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매우 궁금한데요. 자,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또 뭐 더 있겠습니까? 최근에 MBC가 방송했었던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과 관련돼서도 이거 신고받아서 실제 방심위가 접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드디어 이게 걸려버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MBC 보도와 관련돼서 크게 문제 삼았던 보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MBC 스트레이트예요. 지난번에도 MBC 스트레이트가 윤석열 대통령 외교 순방과 관련돼가지고 마치 재벌들과 신정경 유착을 빚는 것처럼 곧단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MBC가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 레이디,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다른 때도 아니고 선거 기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관련돼서 민감한 보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MBC 스트레이트는 또다시 김건희 여사를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요. MBC 제3노조도 성명문 냈어요. MBC 선거, MBC 스트레이트 선거 앞두고 영부인 총공세 편파의 극치다 말을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도 지금 방심위가 심의에 나서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방심위 관계자에 따르면 3월 초 중순쯤 MBC 스트레이트 심의 진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벌써 MBC는 몇 건입니까? 제가 아는 것만 5건. 벌써 징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징계 받을 거 몇 건? 2건 더 있습니다. 그럼 벌써 마이너스 26점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더 추가가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과연 MBC가 650점이라는 마지노선을 넘을 수 있을지 제가 너무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MBC가 마지노선 650점 못 넘으면요, 방송사 재허가 못 받습니다. MBC 문 닫는 거예요. 과연 MBC가 언제까지 이런 편파 보도할지, 이런 왜곡 보도할지 저는 지켜볼 거고요. 계속해서 관련된 소식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이와 관련돼서 방심위가 계속 할 거니까요. 방심위가 일을 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MBC한테 퀴즈 냈잖아요. 누가 신고했게? 누가 민원 냈게? 자, MBC는 알아맞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